네, 매주 금요일마다 주간 여론조사를 통해서 한 주간의 민심을 알아보는 쇼미더민심 그런 코너입니다. 또 우리들이 사랑하는 고슴도치 배추도사 배종찬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러블리 고슴도치 그러니까요. 배종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계속 주장하니까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주거든요. 사실 처음에는 네. 인내심을 가지고. 근데 이게 계속 말씀드리다 보니까 네, 계속 말하니까 이제 세뇌가 돼요. 맞아요. 이게 네. 세뇌의 어려움, 무서움 이런 게 있네요. 네. 중독이 되고. 그리고 계속 보시다 보면 또 귀엽고 비타민 같잖아요. 맞습니다. 아침에 딱 보시고 가면은 하루 동안 일이 잘 되신다. 맞아요. 힘을 넣는다. 무슨 레몬 같아, 레몬. 그럼요. 톡 쏘면서도 우리가 또 그 맛을 잊을 수 없는 그럼요. 침이 고이네요. 갑자기. 지하철 타다 보면 계속 쳐다봐요. 에너지가 되니까 소장님을 승객분들이. 그렇군요. 네, 어쨌든 간에 우리 또 에너자이저 활력소가 되시는 배종찬 소장 모시고 얘기 네. 나누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사자 TV 토론이 있었잖아요. 대단했습니다. 저는 그거 보고 너무 재밌었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음. 자, 그런데 떡집 아줌마님께서 배종찬 소장님 왜 이 방송 저 방송 다른 말씀하십니까? 이런 말도 안 같은 이야기를 드릴 수가 없죠. 그래 원래 아니, 다른 왜냐면 얘기를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때 맞는 답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 다양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떡집 아주머님 들으셨죠? 네, 떡을 좋아합니다 제가. 네. 네, 민들레님께서는요, 배종찬 소장님, 진중권 씨하고 이재명 후보 그만 비판 좀 하시죠. 딴 데 가서 또 비판하고 그러시는군요. 네, 저는 비판을 안 했습니다. 진중권 교수가? 진중권 씨는 비판을 했겠죠. 그건 네. 맞는 말일 거예요. 저도 예. 진중권 교수랑 같이 방송하다 보면 그분이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 그냥 듣고 있을 때가 있는데 나까지 같이 욕한 사람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진중권 전 교수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 거지 제가 비판한 건 아니에요. 본인은 결백하다 이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네. 뭐 둘 똑같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그렇죠. 거니까. 근데 그거 네. 술 마시면서 하는 그 공덕포츠 말하는 거였죠? 아니요. 공덕포천 말고 네, 그건 최근에 또 잘렸다 이제 그랬는데 또 다른 것도 있어요? 공덕포천은 술 너무 많이 먹는다고 이제 잘렸어요? 화가 났더라고요. 잘렸어요.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저는 술 먹는 거 괜찮은데 저를 불러주시죠. 자, 좋습니다. 네, 얘기 계속 이어가는데요. 어제 사자 TV 토론, 자, 우선 주요 포인트를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얘기해 주실까요? 대장동이 가장 컸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가 가장 많았고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후보도 방어하고 또 부동산 청년 주택을 어떻게 공급하겠느냐. 네. 그러니까 부동산이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사실 어제 토론회는 부동산 대장동 토론회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아주 부동산 또 대장동 쪽에 집중이 됐었고 윤석열 후보는 시종일관 이 부동산 대장동으로 이재명 후보를 공격했고 또 여기에 이제 안철수 후보는 좀 틈새를 파고들어서 네. 본인이 그래도 주장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이 괜찮다. 네. 그런데 또 이 심상정 후보는 네. 부동산 정책 뭐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전체적인 총평은 그렇습니다. 심상정 후보가 역시 걸크러쉬 분리분리 심상정 후보 별 5개 별 5개를 드리고 그래요? 나는 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뭐 유권자들을 대변해서 제 의견입니다. 그렇죠. 개인 의견이라고 꼭 밝혀주세요. 배추도사 내피셜입니다. 별 5개 드리고 그 다음에는 네. 안철수가 상당히 공격적이었다. 안철수 후보가 네.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도 네. 특히 이 부분이 인상적이었어요. 이 청약 점수 만점이 몇 점입니까? 이렇게 이제 네. 윤석열 후보에 딱 네. 물어봤는데 윤석열 후보 동공 지진이 일어나더라고요. 이거 몰라. 자기가 더 말 몰라서. 그래서 네. 아니, 40점 아닙니까? 84점이에요. 네. 그리고- 안철수 후보 공부 많이 했더라고요. 네, 또 질문이 안 들어올 줄 알았죠. 네네. 서울에 보통 청약대는 커트라인이 몇 점이냐 그랬더니 아니 뭐 저기 뭐 거의 뭐 최고점 아니겠어요? 이렇게 이제 윤석열 후보 대답을 하니까 62.6점이다. 제가 딱 보면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다 알아요. 네, 윤석열 후보가 잘 모른다. 덜통이 난 거죠. 그래서 안철수 별 4개, 윤석열 별 3개. 제가 후하게 줍니다. 후하게 줘요. 그렇군요. 별 진짜 3개. 후하네. 네. 그다음에 네. 안철수 후보가 또 이재명 후보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게 마치 어떤 걸 연상시키냐면 데자뷰가 있냐면 2017년에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네, 이걸 이제 네. 문재인 후보에게 물어보죠. 그렇죠. 문재인 후보에게 물어보는데 좀 모르겠는데요. 네. 뭐 그렇다면 그런 거죠. 이렇게 얘기를 대답하거든요. 그게 지금까지도 유행어 됐잖아요.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그 질문 비슷하게 문재인 정권 후계자 맞으시죠? 네. 하고 물어보거든요. 네. 근데 이재명 후보가 답을 잘해요. 아니 후계자는 아닙니다. 제가 뭐 후계자 아니고 여러 차례
밝힌 바도 있고 네. 저는 이재명 정부이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이재명 정부를 만들려는 그렇죠.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저는 네. 이재명 후보에게도 별 3개를 드린다. 근데 윤석열 아, 후보와 이재명 후보도 별 3개밖에 안 그렇죠. 됩니까? 그런데 저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어떤 차이점이 있냐. 그 뒤에 나오는 주제가 이제 외교 안보, 그다음에 일자리, 또 성장, 자유주제까지 네, 가거든요. 자유주제, 예. 그러니까 시종일관 윤석열 후보는 보수 결집하는 데에만 열을 올렸어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저는 어떤 사람들은 평가를 이렇게 합니다. 예리한 맛이 좀 없었다. 또 대장동 리스크를 방어하게 급급했다 그러지만 저는 오히려 그 뒤에 나오는 부동산도 그렇지만 외교 안보 그렇고 또 일자리 성장까지 보면 유연하기 때문에 TV 토론은 뭐냐? 말 잘하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표심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유권자층을 공략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네. 그럼 저는 여성이나 또 가정주부층이 봤을 때는 솔깃한 내용들이 이재명 후보가 많았어요. 네. 그런 점에서 왜냐하면은 뭐 재생에너지다, 또 아이들을 위해서 일자리 만들 수 있어야 된다, 기후 대응도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 또 전쟁보다는 평화가 더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은 가정주부층의 마음을 움직였을 수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런 점에서는 같은 별점이라도 네. 유권자들의 마음을 더 많이 움직인 쪽은 필요한 유권자입니다. 이재명 후보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요. 네. 자, 어쨌든 어제 사자 TV 토론 같은 경우에 윤석열 후보는 또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하고 통화한 내용 관련해서도 뭐 왜 이렇게 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지만 네네. 어쨌든 간에 뭐 안희정 씨나 이런 사람들은 뭐 권력을 이용한 성범죄자다라고 그렇죠. 생각한다. 뭐 이런 그래서 개인 의견 밝히기도 했고요. 김지현 씨에게 이제 심상정 후보가 사과하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좀 못마땅스러워. 왜냐하면은 네. 사과하라 그러면 그냥 김지현 씨를 향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부부의 발언이, 우리 부부의 해명이 상처를 줬을지 모르겠지만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해야 되는데 수차례 사과하지 않았냐. 그리고 김지현 씨를 포함한 관련자 모두에게 사과해. 그건 김지현 씨만 딱 짚어서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 거죠. 사과를 했어야 되는데 네. 그 점은 좀 더 이 화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도 정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어색한 점, 또 부족한 점, 또 부드럽지 못한 점도 상당히 나타나는. 근데 토론이었죠. 그거는 뭐 사과는 강요할 수 없으니까 양심에 맡기는 거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별로 사과할 게 없다고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국민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이 TV 토론은. 그리고 김지현 씨에 대해서 이 김건희 통화 녹취를 들어보면 저와 아저씨는 안희정 편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김건희 씨가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어떤 거짓말을? 안희정 씨 편이라면서요? 저하고 아저씨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또 유권자를 생각하면 윤석열 후보는 사과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사과가 그러니까 사과를 할 수가 없는. 시원스럽지가 않았다. 그러니까 사과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본인은 양심에 반하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된다. 그것도 지금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래요. 얼마나 대한민국이 미투 논란으로 시끄러웠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각 후보들의 강점과 장점, 단점 이런 게 드러난 게 사실 있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이재명 후보는 엄청 해박하시더만요. 그럼요. 모르는 게 없더라고요. 네. 근데 또 그에 비하면 다른 상대 후보는 질문의 요지를 잘 못 알아듣고 좀 동문서답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고. 그렇죠. 그다음에 무슨 말이냐고 되묻기도 하고. 그다음에 조금 말이 좀 많이 상당히 꼬여서 앞뒤가 맥락이 좀 안 맞기도 하고 좀 그런 게 있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각 후보들의 장단점을 구분해 보면 네. 다들 뭐 내노라 하는 말 잘하는 사람들이죠. 윤석열 후보는 조금 다르다 하더라도 뭐 안철수 후보도 좀 네. 뭐 말을 아주 잘한다라기보다는 공부를 많이 해왔다 이렇게 볼 수 안철수 후보도 있는데. 매우 똑똑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심상정 후보 보면은 뭐 말 잘하기로 소문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 지난 잘하시죠. 대선에서도 예, 예. 가장 토론 잘하는 사람 꼽으면 심상정 후보인데 문제는 뭐냐면 네. 자기 정책이나 자기 비전을 이야기할 기회가 많지 않았다. 대체로 상대 후보를 예리하게 파고드는 정말 걸크러쉬 효과는 있는데 네, 네. 심상정 후보의 정책이 뭘까는 또 다시 시간 부족 또 설명이 조금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그게 아쉬운 부분이죠. 네. 말은 너무 잘합니다. 유권자를 대신해서 다른 후보들에게 질문하는 것은 정말 탁월한데 자기 이야기가 좀 부족하다.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는 참 말 잘합니다. 토달이죠. 토론의 달인. 그런데 말을 너무 잘하다 보니까 자칫 좀 키워드가 없을 수 있어요. 각인 효과. 좀 키워드 중심으로 말 잘하는 분들이 자칫 설명 자체가 반복되고 또 좀 길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만큼 이재명 후보가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어떤 것이다. 이게 핵심 단어 위주로 좀 더 강조를 했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고 윤석열 후보는 시종일관 정권 교체였죠. 시종일관 네. 정권 교체이기 때문에 네. 좀 더 다양하게 좀 더 학습된 의견을 이야기하는 데는 자료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좀 부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도 끝까지 정권 교체 이야기하면서 안보 쪽에서는 조금 준비가 많이 된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사드 얘기할 때는 조금 이상한 얘기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뭐 그렇긴 했습니다. 격투기 얘기도 나오고. 예, 격투기 이야기하면서 그 격투기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심상정 후보가 잠수함에서 이렇게 서해안으로 내려와서 미사일을 SLBM을 쏘면은 그건 어떻게 사드로 막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격투기 하면은 뭐 옆구리도 치고 머리도 치고 다리도 칩니다. 근데 사드는 방어용인데 무슨 격투기가 아니, 그러니까 나오고 그게 공격이 뭐냐면 나와요. 살짝 네. 대화를 전환하는 거죠. 국면을 전환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군요. 예, 그래서 근데 그런 면도 어떻게 보면은 보수층에게는 또 먹힐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표를 넓히기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그래도 보수층을 결집시키는 데는 네. 윤석열 후보가 또 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고 네. 안철수 후보는 공부를 많이 해왔어요. 네. 그래서 예리한 질문도 던지고 있는데 안타까운 건 여전히 어려워요. 말이 아직까지는 자연스럽지가 않아 뭔가. 물어볼 때 질문 같은 것도 준비를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해온 티는 나는데 뭔가 설명을 할 때 조금 아직도 그 말이 듣기에는 좀 어색하고 설명이 어려운 점 이런 네. 부분은 아쉬운 점이죠. 근데 뭐 또 오히려 또 안철수 후보는 그게 매력이라 그게 포인트라 또 좀 순수해 보이고 순진해 보이고 그런 것도 좀 있긴 오늘따라 그 있어요.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이야기해 주시네요. 저는 뭐 원래 모두에게 다 좋게 얘기합니다. 저한테는 왜 그렇게 구박을 하세요? 아이 왜 그러세요 저한테. 자 그렇다면 어쨌든 어제 토론회 때문에 이득을 본 사람이 있을까요? 앞으로 조금 더 뭐 본인이 좋아진다거나? 저는 어제 그래도 토론회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제 토론회가 중요한 게 모든 유권자가 아니라 누구에게 영향을 미쳤을까. 근데 본인의 지지자들을 향해서 말한 거는 뭐 당연한 거고. 그렇죠. 조금씩의 네. 영향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딱 부러지게 이재명 후보가 더 득을 본다, 네. 윤석열 후보가 더 득을 봤을 네. 거라기보다는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그게 유력 후보니까 네. 조금 더 유연하게. 네. 그러니까 좀 더 예리한 맛은 떨어졌을지 몰라도 네. 좀 더 중도까지 외연을 확대하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제 봐야 되는데 네. 중요한 건 어제 김건희 씨와 또 김혜경 씨 관련된 이야기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어제 토론만으로 완전한 변곡점이 돼서 네. 판세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자, 설 명절 연휴에 여론조사 실시한 게 있습니다. 이걸 한번 먼저 보면서 앞으로 현 추세가 이어질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볼까요? 네. 네,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한길 리서치가 쿠키뉴스의 의뢰를 받아서 2일 날이죠. 명절 연휴 마지막 네. 날이었습니다. 2일 날 명절 연휴 마지막 날 실시된 조사에서 차기 대선에서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어봤습니다. 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데 이재명 후보 40.4%, 윤석열 후보 38.5%, 안철수 후보가 8.2%예요. 근데 오, 이 조사가 중요한 좀 것이 떨어졌나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동안 쭉 우리 시청자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제가 이 조사 방식에 따라서 누구에게 좀 더 유리한 좋은 결과가 나오는지 설명을 드릴 때 자동응답 조사는 윤석열 후보가 대체로 원래는 우세였거든요. 유세했는데, 근데 보니까 이 조사는 아니네요. 이 조사가 자동응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오차 범위내 40.4%니까 오차 범위내 약 한 22%포인트 앞서는 결과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최근의 판세를 보면은 설 명절 연휴 들어가기 한 열흘 전까지만 하더라도 윤석열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 앞서는 조사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완전히 또 다시 혼전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 앞서는 조사 결과도 나올 정도. 네. 하나만 아닙니다. 네. 벌써 한 개 이상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설 명절 연휴를 간통하면서 혼전이다. 네. 혼전인데 네. 어제 토론의 영향도 받을 테고 지금 네. 이제 나온 후보자 배우자 관련된 논란들도 있습니다. 김건희 씨 논란도 있고 김혜경 씨 논란도 있고 적어도 이번 주에 조사돼서 발표되는 결과들을 보면 또 뭔가 판세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나오긴 했는데 사실 저 조사에서 또 문재인 대통령 후보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그 국정 지지율이 또 긍정 평가가 47.5%인가 이렇게 그러니까요. 나왔어요. 네. 그래서 보니까는 이제 민심이 설 민심이 이제 그런 식으로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네. 사실은 그 당시에 김건희 의전 논란이 조금 김건희라가 아니라 김혜경 씨 의전 논란이 조금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 있었던 토론에 대한 계획은 또 나올 거잖아요. 이게 반영이 된 게 이번에 나오는 여론조사겠죠? 앞으로 그렇죠. 이제 나오는데 네.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윤석열 후보가 앞서가던 추세에서 다시 이재명 후보가 추격세, 상승세예요. 그러니까 상승세였는데 윤석열 후보는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는 올라간 지지율에서 네. 멈춰 있는 상태고 네. 다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쫓아오면서
박스권을 탈피한 모습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 지지율을 이야기할 때 네. 40%대로 못 올라간다. 박스권 되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40.4%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박스권을 탈출해서 상승세다. 이런 상승 추세다 볼 수 있는데 김혜경 씨 논란 또 토론에 영향이 어떻게 미칠지는 좀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네. 자, 어쨌든 그리고 또 보면은 지역별 지지율이 조금 특이한 게 있었습니다. 네. 서울하고 경기, 인천 여기가 지금 접전이에요. 또 지난번에는 뭐 역전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긴 했었었는데 이제는 또 접전을 또 펼치는 거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조금 포인트를 따고 있는 부분이 조금 생겼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서울은 꾸준히 윤석열 후보가 앞서가고 있었거든요. 네. 좀 격차도 있었어요. 서울 지역만 놓고 보면 이번 대선에서의 승부처가 서울이다. 왜? 부동산 문제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층도 타격을 그렇죠, 받고 있고 그렇죠. 또 청년 세대가 많기 때문에 네. 청년 2030 MZ세대 표심이 어떤지도 중요한데 네. 서울이 뭐 지난해 재보궐선거 이후의 표심이 계속 좀 이어져 왔어요. 그러니까 현 정부와 여당에 대한 실망감이 컸죠. 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지금 개인기로 네.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 벌어졌던 격차가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좁혀졌어요. 그래서 서울에서의 지금 판세도 윤석열, 이재명 아주 팽팽하게 됐고 이번 대선에서도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네. 윤석열 후보가 호남에서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이 높다. 그러니까요. 이건 2030. 호남의 2030의 표심을 누가 견인하고 있다? 무등산도 올라가죠. 호남 공들이를 하고 있죠. 네. 신안군까지 찾아간 18.1%로 그렇죠. 얻은 거예요, 윤 후보가. 이준석 네. 대표. 이 이준석 효과 2030. 야, 그러니까 그것도 이준석 효과군요. 호남의 2030이 네. 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또 반면에 이재명 대구, 후보는- 경북과 네. 부산, 울산, 경남 이 지역에서는 또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 생각보다 높아요. 34.8%라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어떤 이야기를 네. 했냐면 고향인 안동에 육군 사관학교를 유치하겠다. 이것도 TK 민심을 돌려놓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요? 그리고 이제 PK 지역의 특징 중에 하나는 지난 대선에서도 2017년에도 문재인 후보가 또 부산과 울산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그렇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PK 네. 지역은 낙동강 벨트 이제는 그 이상 범위로 바뀌고 있는 민심이에요. 네. 부산, 울산, 경남은 이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40%를 돌파할 수 있느냐. 네. TK에서는 30%를 돌파할 수 있느냐. 윤석열 후보는 호남에서 20%를 돌파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전처럼 이제는 특정 정당이 한 지역을 싹쓸이하는 그런 지역 감정, 지역 텃밭 현상은 네. 이전 선거보다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은 지역은 그렇다고 치고 연령별 지지율은 어떻게 됩니까? 연령별 지지율은 지금 20대는 윤석열 후보가 좀 앞서가고 있는 조금 추세고 앞서고 있어요. 네. 안철수 후보가 37.2%라고 그렇죠. 나왔어요. 예. 20대에서 안철수 후보도 선전했는데 약진했었는데 지금 좀 주춤 한풀 꺾였어요. 네. 30대는 이재명 후보가 대체로 앞서가는 추세지만 윤석열 후보가 팽팽하고 40대는 이재명, 네. 50대도 이재명 후보가 다소 우세하고 네. 60대 이상은 윤석열 후보입니다. 그래서 네. 계속 강조해드리지만 MZ세대가 중요하죠. 이 MZ세대 중요합니다. 2030. 2030의 마음을 잡아라.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연령대가 있다면 10살 단위로 나눴을 때 가장 많은 유권자, 우리 노영희 진행자가 있는 연령대입니다. 본인은 아니에요? 본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노영희 진행자가 있는 연령대는 20대 아닌가요? 네, 50대입니다. 50대. 네. 이 50대에서 과연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네. 이쪽도 안 움직일 것 같은데 네. 50대도 추세를 보면은 올라갔다가 내려놨다가 격차가 좁혀졌다가 이 50대가 정말 중요한 유권자 근데 연령대인데 50대는 지금 이재명 후보는 49.3%, 네.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는 31.8%에서 그 차이가 차이가 많이 좀 나는데. 있죠. 예. 근데 좁혀졌을 때도 있었어요. 네. 좁혀졌을 때도 있었기 때문에 50대에서 막판까지 어떤 결과가 나오냐도 MZ세대 이상으로 아주 중요할 수 있다. 지역은 알겠습니다. 서울, 연령은 50대. 그다음에 직업으로 놓고 보면 직업. 우리가 항상 너무 좀 무시하고 소홀히 했던 직업이에요. 바로 네. 가정주부청. 네. 이 30대, 40대, 50대의 가정주부청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가 네. 이번 대선의 가장 중요한 네. 변수와 기준이 될 자, 것으로 시간이 보입니다. 없으니까 10초만 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 김동연,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합니까? 저는 김동연 후보하고는 가능할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하고. 그래요? 근데 안철수 후보는 토론회 때의 모습을 보면 완주할 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오늘 쇼미더미신 코너는 여기까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분석 어땠는지
많이 보시면서 비판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서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오늘 비판은 많이 받고 있으니까요. 네. 좋아요 구독 좋아요. 많이 네. 해주십시오. 오늘 방송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노영의 뉴스인사이다 오늘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요. 화제의 신작이죠. 예약 판매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윤석열 엑스파일을 펴낸 바로 그 기자, 강진구 기자. 열린공감TV에서 요즘 열일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강진구 기자 모시고 자세한 얘기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월요일 잊지 마시고요.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연휴 마무리 사실은 이번 주까지 계속 마무리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연휴 예, 많이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